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뻐근한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이 며칠 내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가 정신과를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인도 증상도 애매하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섬유근육통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섬유근육통은 나이 들어서 무리해서 생기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도 아닙니다. 섬유근육통은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만성 피로나 우울증, 불면증이나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섬유근육통이 무엇인가요? 전신의 이유 없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및 다양한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질환입니다. 제 외래로도 이런 환자분들 자주 오시는데요. 보통은 아침마다 온몸이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목이나 어깨, 허리나 무릎이 다 아픈데 혈액검사도 MRI 검사도 정상이고 아픈 곳이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호소하십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목이나 허리, 어깨나 무릎 할 거 없이 많은 곳에 통증 주사를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 차례 맞았지만 며칠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신질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픈 부위를 눌러보면 거의 모든 곳들에서 압통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섬유근육통은 근육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요. 통증 자체는 근육에 나타나지만 우리 몸의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뇌와 척수에 통증 조절 스위치가 고장나서 생긴 질환입니다. 원래라면 약한 자극은 아프다고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스위치가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도 심한 통증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전신적인 통증이 3개월 이상 여러 부위에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데 다른 질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섬유근육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에서 4% 정도가 앓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배 정도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나 4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 생기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신경계의 통증 조절 이상, 스트레스, 수면장애나 유전, 호르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35세 여성 환자분이 제 외래로 찾아와 출산 후 불면과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1년 전부터 온몸 통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가정 내 불화까지 생긴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섬유근육통이었는데요. 왜 젊은 여성에게 이러한 질환이 생긴 걸까요? 대표적인 가설은 중추신경계 과민화입니다. 통증을 처리하는 뇌부위가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약한 자극도 강한 통증으로 변환됩니다. 이런 과민화는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때 더 심해지는데 출산과 육아 자체가 트리거가 되어 섬유근육통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섬유근육통을 앓는 환자들의 뇌척수에게는 통증 전달 물질의 농도가 정상인의 3배 가까이 높고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감소해서 통증 억제 회로가 약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전력 요인도 매우 중요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무려 8배나 증가하고 심한 스트레스나 감염, 호르몬 불균형이 트리거가 되어 발병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전신 통증이나 피로,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소화기나 비뇨기 증상 같은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주 병가를 쓰거나 병원에 다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나 가정에서 다툼이나 불화가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과의 유대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섬유근육통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다른 통증과 매우 다른 점은 하루 중 아픈 부위와 강도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허리가, 오늘은 무릎이, 내일은 팔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오후엔 피로가 극심해져요. 섬안개라고 불리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에 가까운 환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긴장성 두통이나 우울증,
불안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섬유근육통은 단순히 하나의 치료를 가지고 나을 수 없고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40대 여성분이 섬유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약물 치료와 함께 주 3회 수영, 요가를 병행하도록 했고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여 환자분이 앓고 있는 질환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통증 신호가 꼬인 질환이니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환자가 운동을 하기 싫고 피곤하더라도 강제로라도 시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치료를 잘 따라주셔서 6개월 만에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일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항우울제와 항경련제를 사용해 통증과 기분을 개선시키고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반드시 비약물적 치료와 병행돼야 해요.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스트레칭과 명상은 일하고 생활하는 중간 틈틈이 시행해줘야 합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리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이를 같이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두 달 새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섬유근육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섬유근육통은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안정화시키고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저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하루 최소 20-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와 함께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반드시 줄이고 명상과 호흡법, 따뜻한 목욕으로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섬유근육통은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이 목표입니다. 꾸준한 관리로 통증 빈도와 강도를 줄이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환자에겐 삶을 무너뜨리는 질환입니다. 통증 조절 스위치를 정상화하려면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원인 모를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